번째 주제는 대충 근데 거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거의 했어요. 사실은 거의 8, 90%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한국에서 성공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일단 그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해놓은 정의는 협동조합은 그 읽어보셨죠? 세 줄짜리.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사체다. 그 앞에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사회 문화적 요구,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목마름의 종류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결사체다. 그러니까 사업체이면서 결사체다, 기업이면서 결사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결사체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막 데모를 하러 다닐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협동조합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가 그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체를 통해서 우물을 파는 어떤 오물,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해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금 더 나갔어요.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은 아예 협동조합이란 것은 조합원의 편익,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결사체, 그 목마름, 조합원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목마름의 해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신가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인가 보면 그 협동조합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조합원의 편익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이다라는 것은 이제 사업체란 뜻이고, 한술 더 떠서 지역사회까지 기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업으로 존속 발전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조합원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하며, 즉 목마름을 해소해 줘야 하면서 동시에 우물물이 나오게 되면 우물물을 파는 데 돈을 낼 형편조차 안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물을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아예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이 세 가지 토끼를,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정의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사실은. 한 마리 어릴 때 토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놈 토끼장에서 나오면 한 마리 잡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세 마리가 나왔다? 와,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힘든 것이지만, 협동조합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게 이제 법에 정해진 거예요. 법에 정해놓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 초기에 5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공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여튼 굴러라도 가는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 협동조합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만드셨거나 만들려고 하는 그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어떤 구체적인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점검사항이죠. 유의사항이면서 점검사항이면서 여하튼 그런 것인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려고 하는 경우나 이미 만드신 경우에.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투자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들이 조합원들의 특정한 요구에 기반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지, 진짜, 그다음에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절실한가. 절실해야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계속 되묻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들 첫째 질문이 딱 그겁니다. 그걸 왜 굳이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한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요, 만들면 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가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굳이 왜 그걸 협동조합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쭉 정리돼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4,000개 중에 2,000개 정도에 해당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상담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걸 왜 굳이 협동조합 하려고 하시느냐, 돈 벌고 싶으세요? 그냥 개인 사업하세요. 아니면 그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참 좋겠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그건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이 낫다. 그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을 이제 이렇게 늘리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 비싼 전기를 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쯤 시작하면 한 5년 있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태양광을 아주 늘리고 확장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남겨야 되겠다. 한전에 어차피 팔아서. 그럼 주식회사로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거 약간 목마른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죠? 구체적이지가 않는 거. 조합원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뭐 할 게 없는 거. 이런 건 협동조합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괜히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경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요.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예를 드는데 그래서 굉장히 막 그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짜증 나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 기준에 비춰보면 그건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지금 한 20년 있다가는 만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좋은 일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요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될 것이고 그게 협동조합이고 그게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하면 안 돼요. 개인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주식회사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굳이 협동조합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사업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을 팠어. 정말 목말라. 로치델 조합원들이 모여서 가게를 만들었는데 사업적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사업 확장성이 있는가 이걸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협동조합 교과서에 보면 협동조합이 망했을 때 다른 기업이 망했을 때보다 훨씬 큰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업성 검토를 개인 사업체를 만들 때나 주식회사를 만들 때보다 돈 벌려고 여하튼 대주주의 위치에서 자기가 주식회사를 만들 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보수적으로 사업 검토를 하게 합니다. 왜? 망하면 피해가 크니까.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많이 드는 게 가장 많은 예를 든 게 이제 커피 전문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청년 창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유행하던 게 커피 전문점 창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커피 전문점을 하나 창업하려면 한 5억 들어요. 5억. 그럴듯하게 하나 만들고. 근데 정상 좀 제대로 자리가 잡혀서 이렇게 돌아가면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법니다. 청년 창업인데. 그걸 창업할 수 있는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 그죠? 아버지한테 이제 어차피 나중에 주식값 땡깁시다 해가지고 5억을 땡겨서 만들고
거기 알바생들, 그러니까 시급 5,500원짜리들 알바생들 8, 9명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커피 전문점에 부잣집 아들 하나와 8, 9명의 이제 청년 알바생들이 일을 해요. 그게 그 커피 전문점의 고용의 모습이거든요. 고용 상태입니다. 부잣집 아들은 뭐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갈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청년들은 일단 연애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걸 10명의 평범한 청년들이 5천만 원씩 출자해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이유거든요. 가장 큰 이유. 5천만 원씩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평범한 집안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엄마나 아버지하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하죠. 한 2, 3천만 원 뜯어내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선배들 꼬셔가지고 이제 땡기고 은행에서도 좀 돈을 꿨어요. 그래서 5천만 원씩 10명이 출자를 합니다. 커피 전문점을 만들 수 있어요. 장사가 잘 되면 그거는 첫 번째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조합원이 되는 거지 자기가. 거기서 일도 하고 그게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호점, 3호점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 사회의 그 고용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지금 든 이 사례가 가장 적합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부잣집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과 10명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다른 변화는 없어. 고용의 성격과 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연애도 할 수 있고 이제 장가 갈 수도 있고 시집 갈 수도 있고 애도 낳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직장이 될 수 있고. 문제는 망했다고 칩니다. 망했어. 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잣집 아들이 만든 커피 전문점이 망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터지겠죠 이제. 그리고 아마 살아생전에 이제 돈을 더 땡기긴 힘들 것입니다. 그죠? 그래 8, 9명의 알바생은 다른 알바를 찾아 떠나면 돼요. 근데 5천만 원씩 출자한 이 커피 전문점 협동조합이 망하면 이거는 이제 민폐입니다. 민폐. 애들한테는 돈 날리고 직장 없어지고 그 부모들한테 10집안 돈이 날아간 거죠. 따라서 그 부잣집 아들이 커피 전문점을 차릴 때 6개월 정도 준비를 한다. 사업 준비를. 사업 타당성 검토 6개월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2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훨씬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까 절반은 이제 안 움직인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절반 중에 80%, 그러니까 총으로 보면 40% 정도는 이 사업 검토를 거의 치밀하게 하지 않은 채로 만든 경우들이 물이 안 나오죠. 우물물이 이제 아무리 파도.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를 일반 기업, 개인 기업이나 주식회사를 만들 때보다 훨씬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훨씬.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근데 잊어버리고 합니다.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막 구체적으로 사업 검토 안 하고 다 망합니다. 대부분. 그냥 망해요.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협동조합은 1인 1표라는 건 아시죠?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한 표씩 행사를 합니다.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이것들이 목마른 놈들끼리 모여서 싸워요. 많이.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싸웁니다. 질서가 안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이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단점이에요. 18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협동조합주의자들이나 기존 막 많은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머리를 이제 쥐어뜯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만 극복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오래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걸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근데 대충은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정관과 규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인데 그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동업이에요, 동업. 목마른 놈들끼리 동업하는 것입니다. 동업 아시죠? 동업. 두 사람이 동업하는 것도 아니고 5명 이상이 동업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속설에 있잖아요. 아비자식 간에도 동업하지 마라. 뭐 그다음에 정말 그 아끼는 친구가 있다면 동업만은 하지 마라. 이런 거. 우리나라가 이 동업의 문화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어른들이 말립니다. 동업은 안 돼, 이 자식들. 동업. 여기 혹시 동업 해보신 분 계세요? 동업 괜찮으셨어요? 8년 버텼습니다. 많이 버티죠.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업이에요, 동업. 동업인데 우리나라는 동업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동업을 하는데 말이죠. 그 90%에서 95% 정도인데 동업이 보통 깨지는 이유가 뭐인 것 같으세요? 그 책임의 불명확화. 그 다음에 네. 그 나름대로 자기 중심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동업계약서를 안 쓰고 해서 났습니다. 한마디로. 동업을 하는데 동업계약서 안 쓰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동업계약서 쓰는 문화가 아예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거의.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동업을 하는데 말이죠. 자식이 약간 불리하잖아요. 아버지 뭐 좀 쓰고 합시다. 이러면 한 대 귓방망이 좀 터지는 거예요. 동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님하고 아우하고 동업을 하는데 자매지간에 동생 동업을 하는데 아우가 불리함을 느끼고 형 우리 뭐 좀 쓰고 할까 이러면 그것도 이제 쥐총맹이 이제 한 대 터지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소주 한 잔 딱 마시다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놈이 근데 야 우리 뭐 좀 쓰고 하자 그러면 그 놈은 왕따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동업을 하면 100% 깨집니다. 100%. 제가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 장사가 잘 될수록 빨리 깨집니다. 빨리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동업인데 변호사들은 유식하게 법인화된 동업이라고 표현해요.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화된 동업인데 근데 협동조합은 동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쓰는 동업입니다. 그게 조합원들 간의 동업계약서, 목마른 사람들끼리 쓴 동업계약서가 바로 정관과 특히 규약입니다. 규약.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갈릴 거, 서로 이렇게 돈 문제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시콜콜하게 정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드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만드셨다가 규약 만드셨어요? 규약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네, 규약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업계약서의 서문이에요. 정관은. 그리고 그거는 신고 필증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가 딱 만들어놓은 표준 정관에서 많이 바꾸면은 계속 바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펑퍼짐하고 서문 정도고 진짜 동업계약서는 규약인데 규약. 조합원총회에서 빵빵빵 두드리는 거.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유럽에 굉장히 오래된 예를 몬드라곤 협동조합 들어보셨죠? 이런 데는요 규약이 한 4권쯤 돼요. 이렇게 4권이 돼. 무슨 결벽증 걸린 놈들처럼 아주 시시콜콜하게 정해놓거든요. 그래야 안 싸웁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인데 협동조합은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막 고민 막 머리를 쥐어뜯고 하다가 만들어 놓은 게 동업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긴 사람이 손해 보게
어긴 사람이 손해 봅니다. 동업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그걸 동업을 어긴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이 손해 보죠. 재판하면 다 100% 지거든요. 그러니까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동업이 유지되는 거. 비슷한 것입니다. 이건 좀 사실 좀 차가운 방법인데 따뜻하게 말로 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소송하거든요. 그럼 판사가 정관 갖고 와보세요. 이거밖에 없어? 규약이 있어? 규약? 딱 뭐 당신이 규약을 어겼네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재판이. 이거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업계약서를 써놔야 합니다. 무조건. 이거 첫 번째 이거 규약을 시시콜콜하게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 목마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물을 파는 경우에도 이게 세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이걸 잘 안 하고 계세요. 성공하는 경우에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돈 잘 벌잖아요. 금방 깨져요. 싸우고. 왜냐면 이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원초적 단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초적 단점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이 이건데 이걸 안 해놓고 한다고 그 뭐 원초적 단점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인데 이것은 협동조합으로 지금 뭘 하는 것이 갖는 유일한 기회 요인입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 저희 센터가 지금 조합원이 10명인 협동조합입니다.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그 앞에 있지, 맨 앞에 손가락 5개 그려져 있는 그 표지 보면 그 이름 나오나요? 그 센터가 협동조합이에요. 10사람. 근데 개인이 8명이고 법인이 2이 협동조합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3월달에 오픈을 했는데 말이죠. 4월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퀵 서비스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업체나 썼는데 쭉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 퀵 서비스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득달같이 했죠. 그러니까 한 30분이 채 안 돼서 그 협동조합의 이사장님과 전무이사님이 오토바이를 막 뻘럭 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가를 물어봤는데 약간 비싸. 딴 데보다 약간 비싸.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좀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래처를 바꿨어요. 왜? 협동조합이니까. 우리 협동조합이고 얘네도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게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정해놓은 1966년도에 정해놓은 원칙인데 협동조합 간 협동. 즉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같은 값이면 협동조합 물건을 사줘라.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퀵서비스 협동조합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우리랑 거래하시고 서울에 지역 농협 2군데를 딱 찍어줬어요. 농협, 신협 2군데 이렇게 딱 찍어주고 여기 가서 영업하시라. 여기 훨씬 덩어리가 크다 이 사람들. 그 서울에 지역 농협이 4개인가 있는데요. 자산이 1조가 넘거든요. 회사들이. 단위 농협, 중앙에 말고 단위 농협. 그래서 이제 제가 팁을 줬죠. 이렇게 가서 우리 협동조합. 당신들도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간 협동.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거 팔아줘. 아니면 입찰을 기회라도 달라. 그렇게 얘기해라. 가서. 근데 그 서울의 지역 그 단위농협 1조 정도 되는 자산 그 담당 직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가 온 거야. 그 이제 내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정말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내치면 그 그자의 이름표에 이름을 딱 기억해놨다가 SNS에 올려라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의 농협이 그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된 단체입니다. 수협도 가입돼 있고요.
신협도 가입돼 있고 새마을금고에도 가입돼 있고 이건 국제협동조합연맹의 6번째 원칙이에요. 노골적으로 안 지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징계 받습니다. 그 직원. 그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4군데 중에 1군데 정도 뚫으셨다고 제가 그 뒤에 후일담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협동조합 물건을 팔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잣집 아들이 만든 커피 전문점하고 10명의 청년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든 커피 전문점이 커피 가격과 품질을 비슷하다고 할 때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손님들은 뭐 비슷하다고 칩시다. 둘 다 카페베네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그 부잣집 아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자기 친구, 뭐 동네 친구, 학교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다 전화를 해서 이제 나 여기 커피 전문점 차렸으니까 한번 놀러 오지? 뭐 이렇게 전화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협동조합 10명이 하잖아요. 그죠? 약간 유리하죠,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네? 이러고 그냥 찾아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라고 안 봐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뭐 얄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봐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다른 협동조합들한테 막 선전하는, 홍보하는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퇴하고 명예퇴직한 다음에 1억 5천 정도 들고 치킨집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그러는 것보다 앞으로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까지는 한 3집 정도가 모여서 약간 규모 있게 협동조합으로 이제 배달도 하고 거기서 맥주도 마실 수 있는 집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영감 그 남편 부인 6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합원이 6명인.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만 않아요. 동업계약서만 명확하게 딱 써놓고 서로 사이만 좋으면 말이에요. 이게 훨씬 장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들한테 막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값이면 그거 사줍니다. 그거 사주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협동조합으로 지금 만드는 그 어떤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요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선배 협동조합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드는 협동조합은 이제 새내기 협동조합들이고, 이제 막 강보에 쌓여 있는 애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협 뭐 이거 다 협동조합입니다. 수협, 신협 뭐 이런 것들, 생협, 이게 선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막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말이죠. 그 지역의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구정 때 그 세배 가라. 세배 가서 일단 알려라. 우리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다음에 수협, 그다음에 신협 이사장 이런 사람,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세배 드려라. 세배. 그러니까 농협은 협동조합도 아니, 좀 협동조합 되는 거 좀 굴곡져서 그렇지 역사가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꼬실 것인가 하는 거, 어떻게 이 판에 끌어들일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 지방자치단체보다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돈이 훨씬 많아요. 지방정부 이렇게 한테 신세 지는 것보다 그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협동조합들끼리 협동하는 전략을 내가 갖고 있는가. 우리 협동조합 유의점 4번째예요.
왜? 주식회사는 가질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가질 수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세전 잉여금의 한 10% 정도는 기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돈이 얼마가 됐든. 근데 기부하고 뭐 그 무슨 성자들처럼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이제 꽝이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죠. 우리는 천사다. 우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에서 우린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우린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 저희가 작년에 컨설팅을 해서 만든 이제 협동조합 중에 서울에서 이제 학교들한테 급식하는 가공품 급식하는 게 무슨 채소 이런 거 말고 가공품 급식하는 업자들이 지금 15명이 있거든요. 15개 업자인데 그 중에 9개 업자들이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 사람들 규모를 다 합치면 한 600억 정도 되던데 1년에. 근데 여하튼 돈을 제법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애들한테 음식 팔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설립을 이제 컨설팅을 했어요. 만들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지점으로 너무 제가 질문을 했죠. 혹시 장학금 한 번이라도 낸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맨날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는데 애들한테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업자들이었던 거죠. 이 업자. 근데 협동조합으로 만들면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기 잉여금이 생기면 세전 잉여금의 10%는 무조건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규약에 넣자. 정관에 넣을까? 빠꾸마실까봐.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썼냐고 그럴까봐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래서 규약에 이제 넣었습니다. 규약에 넣어서 이제 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막 보도 자료를 해서 날렸어요. 신문에 났어요, 몇 군데.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도 상당히 이제 자부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업자로 살다가 이제 뭔가 좀 그럴듯한 기업을 하는 듯한 느낌 이런 걸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 협동조합. 와 감동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전화하는데 장사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훨씬 잘 됩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부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원칙 7번째 원칙이죠. 국제협동조합연맹이 7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95년도에 아까 협동조합 간 협동이 6번째 원칙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7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립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할 때 이거를 안에 집어넣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일단 살아남으려면. 저는 지금 이제 이 전체가 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쭉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착한 척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협동조합은 실제로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막 착한 짓을 조금씩 하고 착한 척을 막 하다 보면 실제로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착한 짓과 착한 척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몇 군데. SK 이런 데 대표적인 데죠. 근데 가끔 그 회장들이 배임 횡령으로 감옥 가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협동조합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천사가 되면 지역에서 안 망합니다. 그걸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 이거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존 전략 중에 마지막 생존 전략. 그런 것 같아요.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5가지 유의사항인데, 첫째는 조합원들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는가, 혹은 이 조합원들의 어떤 구체적이고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가, 이걸 다시 점검하고 유의해야 된다. 이건 처음부터, 왜냐면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 검토가 충분한가,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조금 천천히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준비를, 그러니까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노동인민금고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이제 스페인에서 3번째쯤 큰 은행이 됐어요. 이제 그 은행이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바스크 지역의 청년들이 껐덕껐덕거리고 협동조합 아이템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 인큐베이팅을 해요. 그럼 뭐 훌륭하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돈을 조금 사업계획서 짜고 사업 준비하는 돈을 좀 대줘요. 생활비도 조금 대주고. 몇 년 대주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2년. 사업계획서 한 10번쯤 뜯어 고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럴 때 돈을 꿔줍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 아까 그 2,000조짜리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도 인큐베이팅을 해요. 프랑스에 있는 협동조합이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사업 준비하는 시간을 보통 최소 2년으로 잡습니다. 신규 아이템을 론칭할 때, 새로 협동조합을 만들 때 청년들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막 2,000조짜리가 막 있고, 막 이런 경우에도 한 2년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굴러가지 않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돈을 까먹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여하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짜고 초기에 설립 모임을 막 할 때 이야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부딪힐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뭐 표준 규약까지는 없고, 이제 뭐 이렇게 규약안들이 막 지금 떠다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그러니까 많이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덜 싸웁니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와 싸우는 횟수는 반비례하거든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배 협동조합들한테 뭐 잘 보일 일이 없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료,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협동조합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협동할 것인가, 서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것이 초기 그 협동조합 사업 계획을 짜는 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나중에 한 다음에 한번 찾아볼까 이런 거 말고 처음부터. 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를 하는 거면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협동조합을 하신다고 하니 이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된다. 그리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직원들이 막 있죠. 그게 노동자 협동조합이면 뭐 노동자 조합원일 것이고, 그냥 뭐 사업자 협동조합이면 뭐 직원을 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원 조합원일 수도 있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여하튼 협동조합에서 그 결국은 직원 조직이 그 협동조합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 조직이 잘 효과적으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패가 좌우되죠. 조합원들이 아무리 만장같이 있어봐야, 특히 사업자 협동조합은 지들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고, 뭐 노동자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노동자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직원 조합원들이 쭉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조합원을 만족시키는 기업이죠. 그죠? 일주일표간 1인 1표 의사결정 원리를 가진 아주 민주적인 기업입니다.
잉여금이 남으면 이용실적 배당을 우선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고 의사결정 방식이 다르고 지배 구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분배 구조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은 이것입니다. 경영 방식, 직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자꾸 있을 수 있어요. 협동조합이 그럴 수 있나?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경영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기업이고 경영에서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망합니다. 직원 조직이 열심히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어떤 협동조합이든 다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방식의 사기업이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이것은 동일한 것이다. 어떤 기업 활동을 할 때 그 직원 조직, 그 스텝 조직이 어떻게 잘 굴러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따라서 동일하다. 이걸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간혹. 따라서 협동조합은 고성과 기업, 성과가 높은 기업과 동일한 경영 조직 원칙을 견지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과 기업의 그 인적 자원 관리, 소위 요새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데 인사 관리라고도 하지 않고,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협동조합을 파운더, 그러니까 창립하시고 많이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 서시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특히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돼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뭐 그걸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켈러라는 시간 많은 이제 경영학자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고성과 기업들을 쭉 보면서 그 조직을 보면서 특징, 그게 주식회사든지 간에 공기업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특징이 이런 거다, 이런 걸 이제 써놓은 건데요. 첫 번째가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평생 고용은 아니지만 쉽게 감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 고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많은 고성과 기업의 공통된 특징이더라, 이런 것인데, 이게 첫 번째인데, 근데 말이죠, 이거요 엄격히 선발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왜? 고용이 안정되게 하려면 뽑았는데 말이죠,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고용은 안정되게 해야 돼. 머리털을 쥐어뜯는 거죠 이제 경영자들이. 고용을 안정되게 하려면 선발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직원 선발을. 그 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노동자 조합원 선발을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성과 기업이 다 똑같은 원리. 특히 조직이 처음에 작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원이 미치는 영향이 클 때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뭐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데 잘못 뽑아놓으면 이제 망합니다. 그런 협동조합. 그래서 아마 당연한 얘기지만 간과하기 쉬운 고용의 안정성과 똑같이, 이게 이면이에요. 이면. 고용의 안정성이 표면이라고 하면 그 이면에는 엄격한 선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거의 1년 내내 머리털을 쥐어뜯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걸 어떡하나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정보와 지식의 공유, 직원 조직들 속에서 이런 것이 이제 고성과 기업의 특징이다, 이런 것이고, 신분 차이의 해소.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사회적 신분 차이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율 경영하고 분권화하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체계. 그래서 어떻게 이 조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직원 조직을. 이거를 동일하게 협동조합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민해야 된다. 더 악랄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왜? 조합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합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막 머리를 쥐어뜯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거 잘하죠.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000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올해 뭐 한 6,000개쯤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게 다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일단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 살아남을 수 있는 협동조합에 집중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교육의 기본 골자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러면은 말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성급하게들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다닌 거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목마름 얘기를 1시간 넘게 쭉 했는데 그건 사실 말린 거거든요. 말리는 분위기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고 뭐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1년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도 뭐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협동조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간 지원 기관들도 많이 있고 전국에 그다음에 또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향으로 갈 것입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기둥이 될 만한 협동조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하는 이런.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선택과 집중과 기둥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신협 선배들하고는 이제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협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합니다. 협동조합 임직원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든 신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은행이 잘 안 꾸주잖아요. 그러니까 특례보증제도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 전용 대출을 신협이 북서울 신협이라는 데가 만들고 있어요. 북서울 신협입니다.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 동굴립 있으시면 그 협동조합 임직원들한테 대출을 해줄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신협 그 다음에 이거를 전국화 시키려고 이제 저희가 신협중앙에 이제 제안을 했어요. 지난주에 전국에 10군데의 시도지부가 있는데 신협이 거기서 한두 군데 신협들을 정해서 협동조합들하고 거래하는 그런 신협들을 만들어 달라. 그럼 그런 신협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농협을 어떻게 농협 한 발을 담게 하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하나라도 어떻게 담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구정 때 세배를 한 2~3해 정도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은 협동조합 기본법 만드는 걸 농협이 반대했었거든요. 옛날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금융업하고 보험업은 빼는 걸로 이제 타협을 좀 한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협동조합 자기도 협동조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배 협동조합들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능성 있는 초기 주체를 형성하자 이런 것이 이제 한 내년 정도 길게 보면 후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협동조합 지금 초기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아마 좀 전체적으로 이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일단 끝내면서 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규약은 어디서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뭐 이게 규약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떠 있습니다. 규약에서 뭘 정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다른 규약 사례들도 몇 가지 이제 떠 있는데. 또 없으시면 정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